근세 유학의 존천리 거인욕이라고 하는 말이 존천리 천리를 존하고 인간의 그 근데 사실 이게 인욕이라는 게 거대지가 않죠. 그 문제 말은 이렇게 해도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 통치하는데 아무리 너희들의 인욕을 버려라 그래도 누가 버립니까? 이건 뭐 기맥힌 찬스를 잡은 건데 내 욕망을 마음껏 발현해 보겠습니다 하는 거지 누가 인욕을 거해요. 그러니까 근세 유학의 가장 최대의 맹점이 바로 여기에 있고 도덕주의자들의 이 주작적인 도덕주의자들의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다산 같은 사람은 아예 이럴 바에는 기독교 그 사람은 기독교를 좋아했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라도 받아들여서 사람들의 예수 앞에 꼼짝 못하고 겸손을 가리키니까는 그 유학보다는 조금 더 그 구속력이 있지 않냐 인간에 대한. 그래가지고 인정을 하는 거거든. 다산이라는 사람 보면은 그 유학자들의 이 병폐를 광정하기 위해서는 기독교적인 방법도 괜찮다. 그래서 정말 신을 믿어가지고 공포를 느낄 정도로 신앙심이 두터워지면은 함부로 나쁜 짓은 못할 거 아니냐. 근데 지금 요놈들이 또 더 지독하게 에? 과거 유자보다 더 해쳐먹는다 이거야. 과거 유생들은 그래도 벼슬 뭐 정의 부민이 품계를 받아서 걔들이 먹은 걸 봐도 별거 아니거든요. 걔들이 처먹은 게. 기껏해야 뭐 요새 돈으로 말하면 다 한 억 아래일 거예요. 그거 변사또가 뭐 얼마나 헤쳐먹었겠어요. 그러나 지금은 뭐 이게 뭐 보통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구체적으로 이게 뭐냐 이거를 여태까지 우리가 생각을 안 했다고. 철학이라는 거. 근데 다산이라는 사람은 그래도 고민을 하는 사람이야. 하여튼 그 사람은. 그래서 서학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서학의 외면성과 주자학의 내면성을 어떻게든 종합해 보려고 노력했던 사상가라고 볼 수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좀 이해가 가시죠? 네, 그런 의미로 고민이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다산이 뭔 성공을 했냐 이거야. 아무런 임팩트 없이 끝난 거예요. 그래도 여유당 전서가 남아서 그 사람의 사상적 자취를 그래도 이렇게 더듬어 볼 수 있기 때문에 참 다행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존천리 거인욕보다는 우리가 징분지력이라는 말을 더 오리지널한 말로 기억하시는 게 좋겠다. 존천리 거인욕보다는 사실은 주자학의 이러한 메시지보다는 오히려 훨씬 더 이 대상전의 저자가 징분지력이라고 하는 것이 지력이라는 말도 아주 질이라고 하는 게 지식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아주 심각한 말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것도 어떻게 이거를 지력을 하느냐. 근데 그거에 아주 구체적인 방법론을 만든 게 또 불교 아니에요. 좌선을 하고 뭐 이런 불교가 그걸 만들었는데 그것도 헛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는 당해내는 게 없는 것이. 뭐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그 전차를 스탑시킬 수 있는 뭐가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징분지력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에 매달렸죠. 교육에 매달렸고 역사의 그 춘추필법에 매달렸고 그러니까 공자는 상당히 아주 현실적인 그 방법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말년에 그 사람이 한 5년간 그 제자들하고 학단을 구성해서 거기서 본격적으로 교육론을 완성하고 경전을 정리한 것이 오늘 그를 위대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유교라는 상식, 유교라는 것은 종교라기보다는 일종의 우리 삶의 상식이죠. 그 상식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그래도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상식적으로 살고 있는 나라였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 요즘. 어저께 내 손자하고 그 우리 동네에 거기
원불교 교당인 은덕원이라고 거기를 손자가 왔길래 좀 데리고 가는데 어린애거든요. 근데 은덕원에 놀러가, 너 은덕원 작년에 왔을 때 한번 가봤거든. 그래서 너 그거 가봤지 않냐 했더니 이 녀석이 한참 고민을 해요. 고민하더니 아, 그 창덕궁 옆에 있는 거? 이래. 기억을 내는 거야. 거기 가려면은 거기 터널 율곡 터널을 지나야 되지 않냐. 그래서 거기 한번 걸어가, 나도 너하고 한번 걸어가 보고 싶다. 근데 걔가 거기 가려면 거기 먼지가 많지 않냐 이거야. 아, 그 먼지가 많고 오염이 많다. 오염이란 말 쓰더라고요. 6살 먹으나 오염이 많지 않냐는 거야. 그래서 괜찮을까요? 아마 이 터널하고 이렇게 딱 거기 칸이 막혀가지고 괜찮을 거다. 그 꼬마하고 내가 거기를 걸어가는데 가니까 에어컨이 돼 있더라고. 그 안이. 그 실제로 깨끗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쭉 가면서도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을까? 아니 거기 터널 옆으로 친절한 그 인도를 만들어주고 그걸 다 하여튼 에어 컨디셔닝을 해가지고 깨끗한 공기를 유지하고 사람들이 걸어다닐 수 있게 해놨단 말이야. 하여튼 이게 진짜 상식적인 나라라는 게 이런 데서 사람들이 감동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사회라는 게 그래도 이게 상식적으로 돼 있는 이 사회인데 이것이 하여튼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이 상식이 근원적으로 무너지고 있다. 어떻게 이렇게 상식이 무너질 수가 있겠냐. 근데 상식이 무너지는 건 또 그럴 수도 있다. 그런데 그 상식이 무너지는 모습을 그저 노멀한 정상 상태로 이게 무대접하는 감각, 난 이게 더 공포스럽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는 어떤 도덕적인 의지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고 마는 거예요. 여기서 이 나라의 희망이 어디 있겠는가 참 여러 가지로 고민스럽습니다. 자, 손꾀라고 하는 것은 이 아래를 덜어서 위를 보태준다는 의미가 있는데 이 손꾀라고 하는 것은 그런 아래를 깎아서 위를 이렇게 보탠다는 의미가 있는데 여기는 반드시 유부라고 했단 말이야. 그 인린에 대한 아주 성실한 가치관과 그 자세가 있어야만 되는 거다. 이거는 아무렇게나 덜을 수 있고 깎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유부, 성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유부라는 게 계속해서 이 부라는 것 자체가 이 중용의 이제 성이 되는 거죠. 이게 성인데 결국은 얼마나 성실하냐 이거 되게. 이렇게 되면은 이 성실함이 있게 되면은 원길이다. 손을 해도 그것은 원칙적으로 길하고 무구. 이 무구라는 건 사회적인 허물이 없다. 사회적인 부작용이 없이 잘 될 것이다. 인류 역사상 평등이라는 개념, 이퀄리티라는 개념이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 평등이라는 개념을 그래도 막스만큼 인간에게 심어준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그걸 사회과학적으로 사회 시스템으로 실천을 했으니까 그 여태까지 유례가 없던 거 아니에요. 결국은 정다산이 그렇게 고민하던 거를 서학을 만난 게 아니라 막스를 만났다면 바로 막시즘을 받아들였을 거예요. 평등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의 고민이었으니까 이 격차 때문에 이 지금 조선 왕조가 망하게 생겼다는 거 그걸 알고 있거든. 근데 평등이라고 하는 거에서 막시즘만큼 큰 공헌을 한 건 없는데 이 막시즘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막시즘은 이 혁명이라고 하는 이 레보루션이라고 하는 이 이론을 하층 계급이 상층 계급에 대한 이 반란이잖아요. 이거 뒤엎어 버리는 거. 그런데 이 막시즘은 혁명의 프로세스. 이 프로세스가
인간적이라고 하는 걸 입증했어요. 그 사람은. 그 자본론을 통해서. 이 인간 세상은 이 혁명에 의해서 이퀄리티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자본 필망론이죠. 이 자본주의 사회는 결국 필망한다. 그러니까 이 필망한다고 하는 이 필자를 해석한 게 자본론이라고. 왜 그게 반드시 그러한 코스로 갈 수밖에 없느냐. 이 확대 재생산의 이러한 모든 이론이 이 혁명을 참 놀라운 이론이고 그것이 인류를 한 세기 이상 그렇게 대폭적으로 설득했다는 건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에 여기에 가장 큰 문제는 이 막심의 큰 문제는 에콜로지가 없었다. 나는 이 사람은 환경론에 대한 이해가 없었다는 거죠. 자연에 대한 이해가 없고 결국은 인간의 이 평등이라는 거를 하나의 자본에 의해서 돈 버는 놈과 돈 벌지 못하는 사람들 간의 문제로만 생각했지, 인간과 자연의 문제라든가 인간이 앞으로 어떠한 세상을 꾸려가야 하느냐에 대한 종합적인 견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극히 그 역사의 가장 협회한 부분에 대한 권력 분배라든가 자본으로 생기는 이익의 분배라든가 그런 거에 문제만을 다루고 있지, 인간이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도덕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 견해가 없어요. 그래서 막시즘은 결국은 실패를 한 겁니다. 에콜로지가 결합돼요. 그러니까 이 후쿠시마 이 방류에 대해서도 이 에콜로지컬 컨선이 아주 본질적인 철학이 있는 사람이래야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인류의 위기를 감지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다 속고 말아요. 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주 큰 문제다 이거지. 손이라고 하는 거는, 손이라고 하는 건 덜어내는 방식의 성실성이 있어야 돼. 유부, 덜대 민심의 찬동과 컨센서스가 있는 수준에서 덜어내야 되고, 그것이 자연의 순환을 전제로 하는 음양론적인 상부상조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어떠한 덜어낸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이름이량 위지도의 어떠한 그 순환적 세계관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덜어내되 성실함이 있어야 되고, 덜어냄을 당하는 민중에게 믿음을 주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원천적으로 기여한다. 그렇게 되면은 무구, 부작용이 없다. 가정이라고 했어요. 너희들은 너의 미래에 관해서 점을 칠 수 있다. 그리고 너희들이 나아가는 길에 이의가 있다. 그러니까 이 손괴도 상당히 희망적인, 그러니까 손을 전체적으로 지금 보는 거죠. 그래서 나아감에 하느님께 제사를 지내야 된다. 이때 과연 하느님께 드리는 제사 음식은 무엇으로 할까? 갈지용이라고 해서 무엇을 써서 그 제사 음식을 만들어야 할까? 그랬더니 2괴면 족하다. 2그릇이면 좋겠다 그랬어요. 2그릇. 제사 음식이라는 게 옛날에도 뭐 수백 가지를 이 왕이 나와서 제사 지낸다. 그냥 제사 음식이. 근데 주역에서 이미 2그릇이면 좋겠다. 이게 바로 이제 해월 선생의 청수 한 그릇으로 되는 거죠. 169페이지의 양화편을 보시면은 17-11 양화편을 보면은 예운 옥백운 호재, 아군 종고운 호재.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예다 말하지만 어찌 그것이 옥백을 말하는 것이겠느냐. 악이다 말하지만 어찌 그것이 종고를 말하는 것이겠냐. 그러니까 예라고 그래서 무슨 그 상차리고 그 어마어마하게 그냥 옥과 그냥 비단으로, 이게 예가 아니다. 음악이라고 하는 거는 그 감정이 소통되는 거지. 그게
무슨 어마어마한 그냥 악기들을 늘어놓고 심포니를 해본들 거기 뭐가 있겠냐. 그러니까는 이게 모든 것이 소박한 진실한 진짜 교감. 에? 계속 이 사람은 그걸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그게 바로 인이란 말이야. 인. 우리 사회에 재즈가 들어와서 재즈는 원래 그런 하여튼 예적인 구석을 벗어나라는 건데 재즈가 비리비리 하는 게 뭐야 그런 줄 알아요. 재즈 곡이 없다고. 전부 서양 곡만 우리 재즈 아티스트들이 밤에 나가서 밤무대에서 뛰는 거 보면 맨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재즈 곡만 하고 앉았거든.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람들이 교감할 수 있는 노래를 재즈하게 편곡을 해서 하고 뭐 이렇게 자꾸만 이 재즈라는 것도 뭔가 이렇게 발전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음악이라고 하는 거는 하여튼 무조건 교감이 돼야 된다는 거죠. 교감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인이다 그거야. 인. 교감이 돼야 된다. 제사도 뭐죠? 돌아가신 부모님과 그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교감을 하냐 이런 거잖아요. 교감을. 우리가 어떻게 교감을 하느냐. 돌아가셨다고 그냥 잊고 마냐. 그건 아니다 이거죠. 그게 그렇게 해서 초구부터 나오고 있어요. 초구는 여기 이사라고 하는 질병을 낫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가. 여기에 본다면은 육사하고 이게 되죠. 근데 그 육사가 병에 걸렸다는 전제하에서 여기서 병을 고치러 가는 일은 뭐죠? 빨리 갈수록 좋다. 빨리 가서 고쳐줘라. 빨리 갈수록 좋다. 그래야 이제 문제가 없다. 무구. 그래서 작손지. 그러나 병을 낫게 한다는 것 자체가 과불급이 있으면 안 된다. 작손지라는 건 덜어내고 보태고 하는 거를 하여튼 잘 중용을 잡아서 그거를 작손을 해라. 덜어서 보태주는 걸 잘 헤아려라. 잘 해서 너에게도 문제가 없도록 너를 너무 과도하게 깎아내린다든가 그러지 말고 해라. 이런 의미가 되고 이거를 병으로 전제하지 않고 정의처는 뭐라면 그냥 초구 자신의 문제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사는 너의 일을 완수했다면 빨리 새 일에 착수해라 이렇게. 이미 어떠한 일을 끝냈다면은 빨리 새 문제를 달려붙어라. 이사천왕을 노자가 말하는 공성이 불고로 푸는 거예요. 공이 이루어졌으면 그 공에 거에서 빨아먹으려고 그러지 말고 또 새로운 길을 개척해라. 그렇게 해야 무구, 허물이 없을 것이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9~2는 6~5하고 응하지요. 6~5하고 응하는데 이제 음양은 반대가 돼 있군요. 이게 음이 되고 이게 양이 돼야 되는데 그러나 응하죠. 음양에 응하는데 여기서는 여기 9~2에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게 뭐죠? 6~5가 어마어마한 군주니까. 군주니까 군주하고 교감을 하는 이 아랫괴의 하괴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센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정흉 그랬어요. 아주 센 인물이야. 센 인물이라서 그 6~5인 군주에게도 비굴하게 굴지 않는다는 거야, 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 포지션을 어디까지나 지킨다는 거죠. 이 리정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을 하고 거기에 리가 있다. 그리고 함부로 나아가지 않는다 이거야. 함부로 6~5에게 나가지 않아. 왜? 정말 정의로운 이 학계의 이걸 여기를 인민을 함부로 덜어가지고 너한테 바쳐서는 안 된다는 그런 주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함부로 나아가면 오히려 흉하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민중의 삶에서 이 깎아먹을 게 없는데 깎아먹지 말라 이거야. 여기 불손익지라는 게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깎아먹질 않으면은 결과적으로 뭐죠? 너에게 보탬이 된다.
민중을 살찌게 하고 민중의 삶을 건드리지 않고 전체가 유익하게 되는 상황을 만들자. 이 불손익지라는 게 이게 내가 말하는 내가 하버드 시대 좋아했던 소로의 월든 폰드는 소로의 시빌 디소비디언스 사상과 통하는 거예요, 이게. 어? 영어도 내가 안 쓴 지가 몇십 년이 되니까 논문도 안 쓰고 뭐 스피치도 안 하고 그러니까 스펠링이 다 틀려요, 요새는. Civil disobedience, 예? 그러니까 시민 불복종 원리라고 그러죠. Resistance to civil government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오히려 불손. 왜 내가 세금을 내느냐? 저 새끼들이 멕시코랑 전쟁하고 다 나쁜 짓 다 해먹는 이 정부에게 government라고 하지만 이놈들이 나쁜 짓을 할 경우는 민중이 정부에 불복종을 해야 된다. 복종하는 것이 민주가 아니다. 불복종이 민주다. 이 서로가 그런 사상을 했기 때문에 내가 월든 펀드를 그냥 매일 같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디소비디언스의 상징으로 세금도 안 내고 캐빈 하나에서 거기서 그냥 살았잖아. 물론 그 월돌프 에머슨이라든가 이런 그 부자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그 음식은 대줬나 봐. 거기서 음식은 대줬는데 거기 가만히 아무것도 난 아무것도 거부한다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잖아. 그 월든 펀드가 아주 아름다워요. 함석헌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나하고 가보고 싶다 그래서 내가 그 양반 모시고 거기 갔거든. 하여튼 시민 불복종 원리는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이게. 19세기 중반에 벌써 미국에서 이렇게 나왔고 간디에게 영향을 준 거거든요. 간디의 사티아그라한가 그런 그게 이 서로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서로는 또 이게 노자에서 내려간 거거든. 그래서 그 유명한 얘기가 있죠. 그 월든 펀드를 딱 걸치면 the best government governs least. 다스리지 않는 정부일수록 위대한 정부다. 이 동서 사상이 다 이렇게 소통되는 겁니다. 그래서 6.3의 3인 행적 손 1인하고 1인 행적 듣기우라고 그랬죠. 이거는 딱 보면 알잖아요. 이 3인이 가되면 이 3인 행, 이거 셋이 가잖아요. 이 양 친구들이 셋 가다가 너무 많으니까 하나는 빠져라. 그래서 이게 음으로 빠지고 여기는 음으로 가다가 하나가 양으로 서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인이 가서 한 사람이 빠지는 거야. 손 1인이죠. 이게 손꾀니까 지금 손을 설명하는 거. 한 사람이 빠지면은 그 빠진 놈은 또 혼자 가지만 혼자 가기 때문에 친구를 만난다 이거야. 고독하게 혼자 가야 친구가 생기잖아. 그룹 쪄서 댕기면 거기 낄 수가 없어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자를 만나고 싶어도 혼자 댕겨야 여자를 만나지. 남자 여럿이 생기면 그 장가들 기회가 생기나. 고독을 즐길 줄 알아야 사랑을 하게 되는 거지. 고독을 즐길 줄 알아야 사랑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이제 듣기우라는 게 음양의 교섭이 일어나는 전제가 뭐야? 나는 고독이다. 이거야. 홀로 가라. 그 유명한 외불소 무소불처럼 혼자 가라라는 이 인도 경전의 그 지혜가 같은 것이다. 이게. 수타니빠따인가? 수타니빠따의 아주 초기 불교 경전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는 결국은 불교는 어떤 이런 그 고독, 홀로감의 종교죠. 결국은 고독을 즐기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정말 힘든 거예요. 고독이라는 게. 육사의 손기질, 사천, 유희, 무구. 이것도 마찬가지죠. 육사는 음 위에 음요니까 중음이야. 그러니까 약해 빠진 소인이야.
근데 이 사람은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어. 그 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 신체적 질환일 수도 있고 도덕적인 결함일 수도 있지만은 육사는 그러기 때문에 그 질을 손하기 위해서는 초구에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를 손해서 그 병을 고쳐야 되거든. 병을 고쳐야 되는 거야. 이거는 육사가 여기 높은 자리에 있다고 자만하지 말고 자기의 질병을 빨리 인식하고 내가 지금 병이 있다. 밤에 너무 술을 많이 먹는다든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거를 뭐죠? 빨리 해서 손해야 되는데 고쳐야 되는데 그 빠를수록 좋다 이거야. 그러니까 빠를수록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거를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초구의 도움을 받아들일 때 좋은 일이 생긴다. 그리고 허물이 없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조력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빨리 받아들이는 게 좋다 이거야. 신속하게 자기의 결함을 인정하고 신속하게 현자의 도움을 받아들여라. 질질 끌게 되면 병이 만연되어 개선의 여지가 없어진다. 우리 사회는 지금 너무도 개선의 여지가 없이 질병이 만연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개탄할 사태에 대하여 우리는 이 손꾀의 메시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이거는 여기 또 뭐냐면 혹익지라고 했잖아. 여기야말로 이게 여기서는 지금 이 손 이 길은 나오지만 전부가 뭐야? 여기는 사실은 여기는 손에 해당되는 거고 이 위가 뭐야? 이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잖아. 이 구호의 그 군주는 모든 사람들이 이 6호를 보태주려고 도와주려고. 그러니까 훌륭한 군주의 경우는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모여들게 된다 이거야. 그게 십붕지야. 많은 친구들이 그에게 온다 이거야. 십붕지 구를 붙여서 읽는 사람들 많은데 나는 그렇게 아니고 그냥 이 붕이라는 걸 친구로. 그러니까 많은 친구들이 이에게 몰려들어서 이 사람을 보태준다 이거야. 이런 상황에서는 거북이라고 하는 거는 최고의 점이잖아. 가장 영험한 거북으로 점을 쳐도 그 거북이가 뭐죠? 내놓는 점괘가 이 친구들이 이 휴머니즘의 아주 최고봉. 이 휴머니즘의 이 최고봉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불극이라 이거야. 이 점도 이 가장 용하다고 하는 국가적인 사태에서 그렇게 점을 치는 것도 뭐야? 상식을 어기지 못한다. 친구들이 모여서 도와주는 그 상식을 이기지 못한다. 이게 뭐야? 이게 휴머니즘의 아주 정점에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자시대만 해도 공자시대 정자산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그러니까 공자시대가 이 중국 역사에서 현상시대라고 그러거든. 가장 현명한 이 재상들이 나온 시대예요, 그때가. 현상시대가. 그때 정자산이라는 인물, 그 정자산은 해인이라고 그러잖아. 그 인민을 혜택을 주려고 그렇게 노력한 인물이다. 그리고 정자산에 대해서 많은 공자가 그를 인하다고 말하지 않으면 누구를 인하다고 그러냐. 그렇게 존경했어요. 근데 정자산에 대해서 나는 고려대학 들어가서 대학교 때 우리 이상은 선생님이 쫙 좌전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유명한 정자산의 말이거든요. 천도는 멀고 인도는 가깝다. 천도라는 거는 사람으로서 미칠 바가 아니니 어찌 알 수 있으랴. 인간은 인도에 의해서 천도를 알아야 한다. 이게 정자산의 인본주의 사상이거든. 그러면서 유명한 얘기, 설나라는 사람에게 증언을 구하고 송나라는 귀신의 증언을 구했다. 그러니 송의 죄가 크다. 이게 전부 정자산의 말들이에요. 그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민이라고 하는 거는 정자산에게 민은 신지주야 그랬거든. 사람이 이 거꾸로 사람이
하느님의 주인이다 이거야. 민주주다. 아직 신은 민은 신의 주다. 그러므로 성왕은 먼저 민을 성한 후에 신에게 치력을 하노라. 사람을 통해서 신의 의지를 구현하는 것이지 신의 명령에 의해서 사람을 바라보지 마라. 대저 군은 신의 주여 민의 망이라. 만약 민을 고나게 하는 왕이라면 백성이 절망하게 된다. 바라볼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절망하게 된다. 군은 신지주요. 군이 신지주라는 거야. 신지주. 그리고 민지망이다. 에? 이 정자산의 자산의 정나라의 수상인 정자산의 이 사상이 이 대단한 거죠. 이 당시만 해도. 민지망이라. 그러니까 민을 고나게 하는 임금이라면 이러면 민을 절망시킨다. 여기 절망이라는 말이 나오지만은 이게 우리가 지금 쓰고 있죠. 원래 그 군주를 이렇게 바라보는데 이 뜨끈해지는 거예요. 절망. 그 망할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사직이 무주. 주인이 없어진다 이게. 사직이 무주하다. 그러니 어찌 이런 왕을 쓸 수가 있겠냐. 쫓아내버리지 않고 어찌하리요. 이런 왕은 쫓아내버려야 한다 이게. 쫓아내버려야 한다. 쫓아내버려야 한다. 어? 사직이 무주하게 될지니 어찌하랴. 쫓아내지 않고 어찌하리요. 이게 하여튼 나는 그 이상원 선생한테 강의 들을 때 우리 동양사상은 여기서부터 출발했습니다. 딱 말씀하시는데 충격을 받았죠. 그때. 그래서 나는 그때 신학대학을 다니고 난 후잖아. 동양사상을 내가 평생 전공을 해야겠다. 나도 정자산한테 영향을 받은 거지. 근데 공자가 정자산 2000년 전이라도 뭐 공자나 나나 비슷한 거예요. 사실 난 우리 이상원 선생을 통해서 자산을 만났으니까 여기 말하는 게 뭐죠? 9점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의 상식을 위배하지 못한다. 인간의 상식을 못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뭐야? 거북이를 통해서 나타나는 신보다 상위에 있는 것이죠. 이게 동양사상. 상우는 그 선교의 마지막 단계인데 불익선지하라 이거야. 여기다가 보태려고 하지 말고 보태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를 깎아라 이거야. 불손익지하라 이거야. 거꾸로 썼어. 불손익지라고 그랬죠. 불손익지하라. 불손익지는 상구의 불손익지는 위로부터의 개혁을 말하는 거야. 아까는 뭐야? 아래부터의 개혁이죠. 아래로부터의 개혁인데 위로부터의 개혁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역량을 깎아내리지 않고 전체 역량을 강화시킨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를 깎아내리는 짓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무구, 그렇게 하면 허물이 없고, 그렇게 해서 점을 치게 되면 미래를 물으면은 길하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리가 있고, 득신이라는 건 천하 사람들이 모두 신하가 된다는 거야. 그렇게 되면 뭐야? 천하 사람들이 모두 내 편이 되니까 뭐야? 무가. 집이라는 개념이 없어진다. 이게. 무가. 이게 손문이 말하는 천샤 위공이 되는 거야. 이거는 어디서 왔어요? 예운편에서 온 거예요. 천하위공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무가. 좁은 의미의 나의 재산, 나의 모든 나의 권력, 나의 이 나라고 하는 좁은 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거는 천하위공의 공이 이게 뭐야? 이게 바로 무가예요. 무가. 이게 이 손꾀의 결론은 무가. 이런 위대한 사상을 우리가 좀 여러분들이 깊게 깨달으시고 실천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노노역경이라고 하는 책은 노노와 역경이 하나로 이렇게 소통된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이 경전이 이렇게 쉽게 깔끔하게 해설된 유래가 없습니다. 유래가 없거든. 여러분들이 꼭 이 책 한 권은 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매주 사실은 2번씩 강의를 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죠. 이게 제가 매번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그 내용이 어마어마한 레퍼런스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강의가 1000개가 넘었는데, 지금 등록되어 있는 것도 여러분 찾아볼 수 있는 건 1050개나 되는데 거의 중복되는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전혀 없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데, 제가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리고 이 도올TV를 통해서 많은 여러분들과 교감을 하고, 길거리에서 만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인사를 하고, 감동의 이 엔카운터를 내가 경험하게 되는데, 지금 너무 이 건강 상태가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너무 모른다. 여러분들은 저가 도올 선생이 좀 많이 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 너무 제가 좀 정리하고 머리를, 더군다나 요새는 크로체가 모든 역사는 현대사라고 그랬지만은, 현대라고 하는 그 시점이 망가져 버리니까 나는 이 인류사 전체를 다시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리고 이거는 내가 어떤 욕지거리를 여기서 퍼붓고 이래서 해결될 게 아니라, 내가 인류의 모든 고전과 모든 역사와 모든 철학, 문화, 예술을 다시 검토해야겠다라는, 그래서 아주 열렬한 욕망이 끌어올라요. 그래서 당분간 휴식 기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공부를, 여러분들은 절대 이 강의를 끝낸다는 거 아니고, 이 나머지 입계로부터 미적에 이르는 64개도 완벽하게 제가 강의를 할 것이고, 그동안에 제가 계사를 쓰려고 합니다. 계사를 쓰고, 그 다음에 정몽을 쓰고, 그 다음에 시경, 요거는 내가 마지막으로 이 중국 철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뜻을 두어 가지고 제 인생을 출발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내가 원래 계획이 여기까지 가야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나머지 인생은 한 20-30년, 20-30년이 허락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런 시간이 주어진다면 우리 국학을 위해서 제가 한국의 사상사를 정립하는데 평생을 바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은 지금 이 강의가 너무 시간을 많이 뺐습니다. 제 인생에서 정말 시간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한국의 모든 문집들이라든가 이걸 다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작업을 위해서 휴식 기간을 갖고 우선 계사와 정몽을 완성한 후에 여러분들 앞에 다시 나타나서 강의를 할 것 같고, 그 사이사이에 중요한 강연을 하거나 이러면은 우리 도올TV에서는 계속 여러분들에게 서비스를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한 1050개 정도의 여기 강의가 올라와 있는데, 그것들이 다 볼만한 강의거든요. 우리가 그거 못 보신 분들은 좀 그동안에 제가 공부하는 동안에, 공부한다고 그러지만 사실 저로서는 이게 사상투쟁입니다. 지금 왜 우리 역사가 여기까지 왔느냐, 왜 이 꼴이 되었느냐, 이거를 사상적으로 내가 투쟁하지 않으면은 나는 이건 인간이 아니다 라는 요새 자괴감이 너무 들어서, 이 역사가 왜 여기까지 왔느냐, 여기는 분명히 잘못 생각한 게 있다. 그리고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안일주의에 빠지고 편의주의에 빠지고 이래가지고 진보라는 것도 개똥으로 생각하고, 모든 걸, 권력이라는 거 이런 걸 전부 남용했다 이거예요. 누구를 내가 비판할 게 아니라 이런 거를 사상적으로 다시 점검을 해야겠다. 그리고 내 자신이 공부를 더 착실하게 해서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 정말 그 떳떳한 유산을 남길 수 있는 학자가 되도록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걷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도울TV를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가 책을 완성하거나 그러면 또 다시 나와서 강의를 하고 그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도울TV를 계속 살려주셔야 돼요. 계속 좀 도울TV는 못 보신 것들 과거에 좋은 것들이 많으니까 좀 보시면은 제가 쉴 동안 여러분들이 도울TV를 좀 잘 보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